경남지방에 어제부터 내린 100mm가량의 많은 비로 산사태와 출근길 정체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오늘 경남을 방문해 대우조선해양과 카이 지원 등 경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를 해치겠다는 내용의 범죄 예고 인터넷 댓글이 달려 경찰이 게시자 신원 파악 등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내린 100mm가량의 많은 비에 경남 곳곳에서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달 한 달 동안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터널 창원 방향 출구 근처. 출근길 차량이 2시간가량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터널 위 계곡에서 흙과 돌무더기가 쏟아져 도로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해당 계곡은 지난해 태풍 차바에 무너져 복구 공사가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많은 비에 계곡에서 쓸려 내려간 흙과 돌이 배수구를 막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파리하고 막 이런 게 내려올 거 아닌가 봐. 이게 엉키고 섞이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막힌 게. 작년에도 그랬다. 그것 때문에 이거 공사한다 이거. 이에 앞서 오늘 새벽 5시쯤에도 하동 금성면 59번 국도 사면이 무너져 50톤의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차량 2대가 부서졌고 광양 방향이 4시간 이상 통제됐습니다. 얼었다 녹으면서 이 결속되어 있는 상태가 좀 풀리면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걸 더 좀 쓸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경남 지역에 내린 비는 100mm 안팎. 경남의 4월 월간 평균 강수량이 102.7mm인 점을 고려하면 이틀 만에 한 달 강수량을 넘어선 겁니다. 4월에는 중국 중남부에서 형성되는 다소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4월 강수는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 현장만 51곳에 이르러 해빙기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경남을 방문해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고 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히는 한편 홍준표 지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경남을 찾았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경남 경제가 지난해 0% 성장으로 침체에 빠졌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확실한 구제 금융과 더불어 자구 노력,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다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가 미국 훈련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어 부자격 후보라고 공격했고 경남 경제를 위해 도정 공백은 안 된다며 즉각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중심을 잡고 이 조선업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준표 지사를 포함한 모두의 도리다. 유승민 후보는 창원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간담회를 가졌고 창원 국가산단을 방문해 산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바른정당 경남도당은 시도당 가운데 처음으로 선대위를 꾸리고 본격 대선 체제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논란인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장 고리시 직무대행자에게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선관위에 이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입후보 예정 공무원 파악을 위해 시도해 보낸 공문입니다. 지자체장 고리 발생 시 직무대행자는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 선관위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며 조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거리 시에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에게 통보 의무에 따를 것을 지시한 셈이어서 류 부지사가
어떻게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법적으로 나와 있는 통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안내만 해드린 거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대구 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5월 9일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가 산다. 중앙선관위는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며칠 전 인천에서 10대 소녀가 8살 어린이를 해친 사건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 사건을 따라하겠다는 범죄 예고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 소녀가 8살 어린이를 해친 사건을 전한 인터넷 기사입니다. 1,600개가 넘는 댓글 가운데 여자아이를 해치겠다, 진심이다라는 섬뜩한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댓글 게시자는 경남 함안의 한 유치원 앞이라면서 20분 뒤에는 여자아이를 데려가고 있다는 등 20개가 넘는 글을 남깁니다. 누리꾼들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함안 지역 유치원을 순찰해 괴한이 있는지 살피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는 등하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희 집 문자로 좀 등하원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댓글에서 언급된 유치원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실종된 어린이도 없었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에 뭐 그런 해가 오지 않을까? 괜찮겠지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댓글에 달려있는 닉네임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의도가 있을 때는 물론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훈련기를 교체하는 APT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역 항공업계의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달 30일 미 공군의 훈련기를 교체하는 APT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17조 원 규모의 APT 사업은 미국 공군 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고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최신식으로 개량한 훈련기 T-50A로 수주 경쟁에 나섰습니다. T-50A는 이미 검증된 항공기, 준비된 항공기, 그리고 미국 현지의 최종 조립 공장까지 이미 준비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카이의 경쟁자인 보잉 사브 컨소시엄은 APT 사업을 겨냥한 새로운 고등훈련기 BTX를 개발해 최근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카이의 T-50A와 보잉의 BTX는 기술과 성능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이는 앞으로 미국 현지의 VIP 초청 행사와 에어쇼 등의 마케팅을 통해 준비된 항공기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APT 사업을 수주하면 산업 파급 효과는 38조 원, 고용 창출은 1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항공업체들에게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20-30년간 확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는 설비 투자라든가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항공 발전에 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말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4년 6개월의 체계 개발을 거쳐 2022년부터 고등훈련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 50분쯤 창원시 의창구 시티세븐몰 옥상 식당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쇼핑센터에 있던 손님과 영화관 관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대피를 안내하던 안전요원 한 명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조리실 배기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여성장애인 폭력추방의 날을 앞두고 제9회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캠페인이 오늘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오늘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캠페인을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실태 고발과 대책을 촉구하고 가정폭력 피해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창원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변협은 창원상의 소속 기업의 경영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법률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창원상인은 기업의 요청을 받아 자문변호사 위촉을 연기하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채권단 지원의 전제 조건인 고통분담에 조건 없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국민 혈세로 회사가 회상한 것에 대해 보답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오늘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전 직원 임금 10% 추가 반납과 단체 교섭 중단, 수주활동 적극 지원 등 4가지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포로수용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거제시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당, 통일평화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